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개인이 사용하는 작은 데이터부터 또 오랜 시간 처리해야 하는 대규모 데이터까지 그 종류와 양도 다양한데요. 이런 과학기술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것부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까지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태경 기획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먼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962년 설립된 과학기술 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의 과학기술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와 분석 기능, 그다음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전송할 수 있는 국가 슈퍼컴퓨터와 국가 과학기술 연구망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데이터를 굉장히 방대하게 다루는 곳인데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눈에 막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나요? 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이 데이터 시대에는 모든 것이 데이터고 또 그 범위와 양이 방대합니다.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다루는 데이터는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돼 있지만은 과학기술 분야의 데이터 역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과정과 실험 중간에서 나오는 연구 데이터, 그다음에 연구가 끝나고 나오는 논문 데이터, 학술지 데이터, 그다음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과제 데이터 및 연구 보고서 데이터,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가 되어 나오는 특허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 논문 등의 데이터 1억 7천만 건, 그다음에 학술지 데이터 4천만 건,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된 데이터 1천만 건, 그리고 연구 데이터 100만 건 등 약 2억 1천만 건의 과학기술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2억 1천만 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요,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일일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원문을 수집해서 이걸 복사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 통신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정보들을 스캔해서 이거 온라인 전송하는 서비스 단계를 거쳤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는 연구 성과나 데이터 자체가 디지털화되어서 과학기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요. 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수집보다는 이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큐레이션과 함께 AI를 결합한 생성형 서비스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 연구 관리라고 하면은 이게 괜히 좀 연구자들의 것으로 느껴지면서 저희 같은 일반인한테는 약간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데이터 관리가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과학기술 데이터라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이 서비스하는 데이터들은 연구자를 위한 전문 연구 데이터들도 있지만은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분석 데이터라든지 일반 대학생들이 논문이나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논문 데이터, 또 초중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 상식 데이터 등 다양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데이터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논문 데이터 말씀해 주시니까 대학생 때 봤던 그 수많은 논문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포탈인 사이언스온에서 기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 지식정보 서비스인 NTIS라고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하시고 국내외 학술지 정보에 관해서는 국가 오픈 액세스 플랫폼인 액세스온에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생각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활용도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 서비스인 사이언스온에서의 회원은 약 21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를 통해서 연평균 한 1억 5천만 건의 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잘 활용되고 있는 수치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네, 데이터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쉽게 주고받는 그런 좀 작은 규모의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연구에 쓰는 대규모 데이터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초반에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슈퍼컴퓨터 이용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논문이나 학술지 데이터는 이제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네.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지만은 고에너지 물리, 뭐 우주 데이터 등의 데이터는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요. 이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유일의 범용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많이 있지만은요, 네. 대부분 이제 기상청과 같이 인하우스용,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폐쇄형 슈퍼컴퓨터인데요. 저희 기관 슈퍼컴퓨터는 국가 슈퍼컴퓨터로서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유일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1988년 국내 이제 1호 슈퍼컴퓨터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49위인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데이터 처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 천체 등 데이터 크기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는 일반적인 대형 서버에서는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고요. 네. 그런 실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 돌리는 거 하나가 있고요. 일반적인 그 실험 데이터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해석해서 과학적 발견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연산 능력이 일반 분들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네, 실감이 안 납니다. 네, 현재 저희 슈퍼컴퓨터 5호기의 연산 능력이 25.7 페타플러스입니다. 보통 네. 이제 1 페타플러스의 능력이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슈퍼컴이 1초에 2경 5천 번의 연산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는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이 네. 420년 동안에 걸릴 계산을 단 1시간 만에 계산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저 2경 5천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늠이 잘 안 갈 정도로 네.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최첨단 장비들도 많지만 네. 이 기관의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기술정보과학연구원의 연구 성과도 궁금합니다. 가장 쉽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한창일 때 네. 빠른 신약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초창기에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약 2만 개의 약물을 대상으로 탐색과 계산을 통해서 8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제시하였는데요. 통상 2만 개의 약물을 계산하여 치료 후보 물질로 적합한지 탐색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작업을 슈퍼컴퓨터 통해서 일주일 이내 탐색을 완료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저희가 산업체에서의 어떤 극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슈퍼컴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차이를 따라서 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반도체, 소재전자, 뭐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 자동차 엔진 등 열에너지 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데 많은 데이터 연산이 필요한데요. 이를 슈퍼컴퓨터로 빠르게 계산하고 최적의 값을 찾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극한 영역에서의 난류 연전자 현상을 해석하였고 산업계 전반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외에 폭염, 우박, 기상이변 등에 대한 예측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주변 해양 온도 변화에 대한 수치 예측 모델 구축을 통해 등 여러 곳에서 슈퍼컴퓨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걸 넘어서 이 수많은 과학기술 정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연구 좀 목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 환경이 가장 지금 빠르게 변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검색 환경 부분이 화두가 됐는데요. 이에 이제 저희 과학기술 데이터 전문 연구기관인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과학기술 전용 생성형 서비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적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개편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 데이터란 것이 소수 연구자들의 연구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재난 문제라든지 국방, 미래농업, 소리, 글로벌 공공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과학기술 데이터로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여 과학기술 데이터가 국가의 발전 및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학기술 데이터 잘 활용해서 국민의 삶의 질 전체 향상에 힘써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태경 기획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